자, 그러면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 침투와 관련된 시마스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아가판천 계기로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 이권의 침탈이 더 거세졌다. 그래서 제국주의 열강이 요구한 이권은 그리고 강업이나 교통, 통신 시대에 집중되었다. 자, 러시아는 강상 채굴권과 산림 채굴권을 가졌고 미국은 강상 채굴권과 철도, 전기, 전차 부속권을 얻었다. 자, 영국이나 독일도 프랑스도 각종 이권을 획득했다. 열강이 특히 식민지 지배의 주요 수단에 대한 철도 부설권 획득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처음에는 미국이 경인선 부설권, 프랑스가 경인선 부설권, 그러니까 경인선 부설권, 프랑스가 경인선 부설권 얻었고 일본은 경부선 부설권 얻었는데 이후 이제 일본이 경인선 부설권을 인수해 철도 완성시켰다. 이게 너일 전쟁이죠. 그래서 요거는 있고 경인선은 1905년 그다음에 이제 러일 전쟁 이후에 이제 했고요. 제가 이제 이거 정리했죠. 예. 기본 강의 시간 때 철도 부설권 관련된 내용들 했는데 이거 좀 보시면 되고 1905년에 1900년이에요. 예. 1905년에 이렇게 했다. 자, 그리고 경인선 부설권은 이제 나중에 대한제국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일본 넘어갔죠. 요 과정은 앞에 설명했고요. 자, 한편 일본은 1880년대 이후 고리대금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선에게 토지를 사들였고 청일전쟁 이후에 개항전 이는 항구 도시에서 벗어나 군산 나주 중 곡창지대에 토지를 구입해서 농장을 경영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너일 전쟁 와중에 철도 부지와 군영주의 확보를 명목으로 많은 토지를 수탈했고요. 1908년에 동양척추 주식회사를 세워 항모지 개척을 명목으로 많은 토지를 빼앗고 한국 이주하는 일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했다.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서 일본의 재정장악과 화폐 정리 사업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재정 외교 고문의 용빈 사람을 쓰고 맞아들임인데, 자, 협정서를 맺어서 메가다를 이제 뭐냐면 그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을 임명하여 경제를 지배하기 위한 정책을 폈다. 이게 제1차 한일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카타에 대해서 내었는데, 그래서 재정 외교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에 따른 그 당시 이제 일본의 고문 정치가 실시되자 탁지부 고문으로 내연하여 재정 및 경제적 학방을 착수했고 화폐 개혁을 단행하여 새 화폐를 발행하고 통관부의 침략 정책을 수행을 앞장섰다. 먼저 대한제국의 항시 재정을 크게 줄이고 재정 확대를 정부 재정을 확대했고 앞에서 말한 좀 1908년에는 아예 그냥 항시 재정을 국가화시켰죠. 이때 정부 재정을 확대한다는 거는 실주 일본이 관리 감독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재정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탁지부를 일본이 장악하도록 했다. 자, 이어서 전환국을 폐쇄하고 어, 그 당시 발행걸 빼앗고 일본 제 은행을 앞세워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기존에 사용했던 상평통부나 백동화 등을 일본 제1은행 걸 바뀌는 과정에서 백동화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많은 농민과 상인, 자본가 피해를 입었다. 일본은 화폐 정리 사업으로 대한제국 금융을 뭐냐면 지배하였다. 대규모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재정을 일본에 예속시키고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열강의 이권 침투와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경의선 부속건인데 경의선 부속건이 이게 좀 잘못됐죠? 이게 프랑스에서 일본 넘어간 게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한철도회사가 있고 그냥 서북철도국 이렇게 있는데 이 도중에 또 일본이 가져왔다 또 서북철도 가져왔다가 일본 이렇게 넘어가죠. 예. 그래서 요 중간에 대한철도회사하고 서북철도국 관련된 내용이 빠졌어. 예. 요거 하고 군영전선 및 군영철도에 관한 군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전선이나 철도 파견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군율을 정했어요. 그래서 한일 의정서에 보면 군 사령관이 이렇게 군령을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했던 건데, 자, 요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일본은 경부선과 경의선 철도를 건설하면서 막대한 양의 철도 용지와 공사용 목재 등을 이제 수탈했다. 또한
그 철도 공사 과정에서 상당수의 한국인들의 노동자를 동원하여 저임금을 착취했다. 철도가 건설되는 주변 지역의 한국인들의 토지와 가옥을 빼앗기고 유랑민이 되는 처지를 놓이기도 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화폐정리 사업 관련된 내용 있죠. 자, 화폐정리 사업은 다시 통용됐던 상평통포야 백동안을 1번 제은했고 바꾸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백동안을 갑, 을, 병, 종으로 나눠 갑종과 을종을 일부만 가치를 인정해주고 병종은 교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탁지부를 통해 구백동화 무효에 관한 고시를 공포하여 백동화 사용을 금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과서 좀 볼게요. 자, 다른 교과서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일단은 이거 지금 천재교과서죠? 네, 천재교과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초창기 때 무역 관련된 내용이죠. 외국 상인들이 개항장에서 심리로 밖에 활동 못하도록 하는 거주지 무역이 있었고, 거주지와 관련된 정의가 있죠. 거주지는 일명의 조계라고 하죠. 조계. 그래서 외국인들이 머물거나 장사할 수 있는 일정한 지역을 말하는데 이곳은 치외부권 지역으로 외국인들이 스스로 행정권과 경찰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명교환 체제 관련된 내용 있죠. 당시 일반 상인들은 조선의 영국사 면접을 들어와서 판매하고 쌀을 사가는 중개무역을 이기는데 미명 교환 체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곡물 가격이 오르고 식량이 부족해 농민이 하층민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영국의 값싼 명지를 데려다 국내 수고 및 탈국에 이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자 여기도 더 타격을 입었지만 일본산 면집은 더 타격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총 삼민수 무역전쟁 때 일본인 천하 내륙 진출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조일통상 전쟁 때 체육대회를 통해서 뭐냐면 일본 상인도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청나상이 거주지하고 일본 상인 거주지. 그래서 을지로 일대, 충무 일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조일 수요 조교 속약으로 내륙 진출을 이제 보장받았다. 여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건 좀 약간 좀 그런데 조일수 조교 속약에 보면 보통 이제 그 조일수 부록이 있잖아요. 그 부록의 그 개정판이 속약이에요. 속약. 그래서 여기가 심리가 있는데 심리가 이제 나중에 뭐 20리까지 확대되는 20리인가 50리인가 그래요? 예. 이렇게 이제 확대되고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100리로 이렇게 이제 확대되는 거 있거든요. 예. 근데 100리라고 해도 이게 이제 4kg의 이제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해보면 40kg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이걸 내지통상권이라고 이제 볼 수는 없고 좀 더 이제 해안가에서 더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1813년에 이미 조일통상 장정이 맺기 때문에 요 조일수 조교 수학 때 2년 뒤에 백리까지 확대됐던 그 내용이 사문화됐어요. 사문화됐어요. 그게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륙 진출 보장받았다라는 것보다는 개항장에서 좀 더 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그 당시 한편 다른 나라 상인들도 체국대우 조약을 근거로 개항장방에서 활동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율통상 장족을 통해서 체국대우를 인정받았고요. 그래서 내지통상권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됐죠. 예.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조율소 조교 부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조율소 조교 속약이 있거든요. 50리네요. 예. 50리. 예, 50리인데 자, 이 조계수 조교수학의 내용이 있는데 간행 이정의 거리가 확대됐고 2년 뒤에 백리가 있지만 요 백리는 의미가 없다. 왜냐면 조율통상 장정이 이제 맺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문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밑에 도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조일소 조교 부록은 강화도 조약을 보완하기 위해 맺은 조약 중에 하나인데 개항 초기에 일본 상인이 개항장에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다가 조총 삼미수 무역장정 후 청나라 상인이 내륙 진출 가능해졌고요. 같은 해 조일소 조약 소약을 체결돼서 일본 상인 내륙 진출도 가능해졌는데 엄밀히 말하면 내륙 진출 아니에요. 여기 보면 50리에서 100리인데 100리가 해봤자 뭐
4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냐면 그렇게 넓게 많이 내륙 진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륙 진출에 보장된 거는 그 1883년에 내려진 조율통상 장령 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상기로 넘어갈게요. 예. 사기죠. 사기 넘어가면, 자, 아간판처의 계기도 정치의 영향력이 커진 러시아는 조선의 각종 이권을 침탈했고요. 그때 체국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권리를 획득했고, 일본은 또 이제 철도 부서에 적극적이었다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쭉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 보면 약간 좀 잘못된 게 있네. 예. 널 정쟁 때 경의선과 경원선.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의미가 있죠. 1번은 한반도 남북을 가해진 철도망을 놓으면서 자원 수탈을 통한 쉽게 했고, 대륙 침략의 어떤 그 통로를 사용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제 그 뭐냐면 철도 부수의 의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설명을 해놨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 경의철도 부설권도 이게 잘못됐죠. 예. 중간에 비었어. 뭐 생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면 앞에서 대한철도에서 서북철도국 그리고 내용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원철도 부속권 1904년에 만들었지만 여기 이제 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완전 개통은 뭐냐면 1914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호남선보다 좀 늦어요. 호남선은 1914년에 이제 완공했고 그 몇 달 뒤에 완전 개통이 경원선. 이게 완전 개통은 군수뿐만 아니라 민간 철도 같은 거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예.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너일 전쟁 일본의 토지 침탈 심화되다. 여기 있는데 이 앞에 내용은 다 동일하고 여기 뭐 동양척수 주식에서 내용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토지를 일본에게 헐가를 팔고 이민을 장려하여 식민지 지배를 토대 마련했는데 그 밑에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제는 조선에서 빼앗은 그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세웠다.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토지의 수탈의 상징이자 농민들의 원망의 대상이 됐고 일제강점기에 의열단인 나석주가 이곳에서 의거 활동을 이제 펼치게 했다.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국내 주요 도시에 지점을 냈으며 만주와 타이완 등 다른 식민지 영업 지역을 확대했고요. 현재 부산, 대전, 목포 등의 건물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들이 있는데 이게 아마 이게 문화재로 이게 지정이 됐을 거예요. 예. 일제 강점기 때 수탈기구였지만 일단 아픔의 역사지만 일단 나중에 그걸 또 남길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또 근대식 건축물로서 또 그 뭐냐면 사육 가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물 유적으로 가치가 있죠. 그래서 조선은행도 그 건물도 르네상스식으로 딱 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폭파긴 좀 그러니까 지금 화폐박물관 쓰면서 유물로서 이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건축사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또 의미가 있어요. 자, 거기 나숙주와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폐정리사업 관련된 내용 있죠.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온 재정금은 메가다를 통해서 화폐정리 사업을 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쭉 있죠. 예, 있고 그 결과가 있죠. 그래서 시중에 화폐대 유통된 화폐를 줄이고 한국 상대나 은행이 큰 타격을 입었고 민간은행 일본 제은행이 발행된 화폐가 나라 공식적 화폐가 되면서 그 대한제국금융을 일본에 예속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민간은행이라고 하지만 초창기 때 일본이 제은행이 민간은행이었고 이때는 국립은행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못된 표현 같아요. 민간은행이.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을 필요한 비용 역시 모두 일본의 차관 형식으로 빌렸기 때문에 앞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식민 통치의 모든 비용을 조선에서 충당하려고 했죠. 그래서 차관을 빌려가지고 그걸 이제 뭐냐면 화폐 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 빚을 국민들에게 세금을 꺼서 뜯어내가지고 감독 형식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한제국의 또 일본에 예속되었다. 그래서 일본은 국내부 소속되지 않은 많은 세금을 탁지로 돌려놓는 등 그 대한제국 항시 재정을 축소해 정부 재정을 통합했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국내부에 속된 많은 그 세목들 탁지로 다시 돌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은의 건 있죠. 예, 제은의 건. 제은은 1902년에 그 당시 일본이 근본이 태안제도가 실시되면서 그 우리나라의 은하를 발행하다 안 됐다가 다시 제은의 건 발행한 그 내용 앞에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여기는 밑에 보면 이제 그 탁지부령이 있네요. 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해난교과서를 보겠습니다. 해난교과서. 해난교과서 이제 여기 보면 밑에 이제 경제 침투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 또 있긴 있는데 건너뛰고 요 부분만 읽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너무 중복돼갖고 읽었는데 요건 읽어야 되겠다. 네, 깜빡했어요. 요걸 놓칠 뻔했네. 해난교과서가 좀 경제사를 좀 이렇게 몰아서 좀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기가 좀 약간 강도가 좀 그래요. 예. 근데 여기서 좀 볼만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볼 필요 있어요. 요 부분. 제가 이걸 왜 보냐면 여기 간행 이전 관련된 내용 때문에 이렇게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심리가 있죠. 심리. 그러니까 부산 개항장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심리 안팎에는 못 나가죠. 그래서 이 심리는 이제 앞에 조일수 조교 부록에 보면 여기 있죠. 간행 이전의 개선이 동서남북 심리 4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넓혀졌어. 이게 이제 조일수 조교 소각이거든요. 여기 보면 오심리죠. 여기 오심리. 이게 드는 게 오심리야. 그 오심리가 조일수 조교 소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2년 뒤니까 2년 뒤면 이제 1884년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 1884년에 백리가 있어요. 백리. 그래서 이제 요게 잘못된 거죠. 이게 83년이 아니라 84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넓혀진 게 아니라 요거는 앞으로 2년 뒤에 이제 이렇게 확대된 그 거리를 계산해 갖고 한 건데 자, 오십리가 이제 오늘날 어디에 하냐면 김해 양상 요동 일대고 백리가 이제 창원 일대야. 창원 어양 일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울산이 이제 여기 양산 위에 있으니까 대충 울산 바로 앞에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이제 내지 통상권이 확대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요 백리, 200리까지 이제 그 200리까지 확대돼도 그 당시 이제 백리까지 확대돼도 실질적으로 거리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그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지 통상권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요걸 통해서 한 게 아니라 그 1883년에 맺어진 그 당시 이제 뭐죠? 네. 조일 통상 조약, 조일 통상 개정 조약 있죠? 요걸 통해서 이제 뭐니 내지 통상권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백리라고 해도 넓은 면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40km 정도 이렇게 되는 거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확대된 가정들 여기까지만 실제로 확대됐고 여기까지 확대되다가 요 중간에 83년에 조일 통상 조약 때 체육대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문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또 있고,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주지무역 세태 관련된 내용들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조총산미 수용 무역장전 관련된 내용만 좀 볼게요. 자, 조총산미 수용 무역장전은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종속국과 종주국간이 맺어진 상하관계에서 맺어진 거죠. 그래서 조총산미 수용 무역장전은 청의 부양 대신과 조선의 국왕을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고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명문화했다. 자, 이후 이제 대조선 무역량의 비율이 증가되면서 상대적으로 일본의 대조선 무역량 비율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전문 그 앞부분에 조선 오랫동안 최우고서 이후 수용 무역장정은 조선의 속방을 우대하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명문화했죠. 예. 그래서 이 장정은 조선과 다른 그 만국공법에 입각한 조약이 아니라 종전의 사대 관계에 입각한 뭐냐면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내륙 통상권 관련된 내용, 내지 통상권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요거 방공령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요거는요. 그래서 조일통상 장정 때 이제 그 당시 그 우리가 한 달 전에 지방관이 뭐냐면
수출을 막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줬죠. 그래서 방공령이 이제 지방 도내에 적용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외에 나가는 그 쌀도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한 달 전에 뭐냐면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해서 방공령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리고 요 구간 보면 이제 그 뭐냐면 조 관세를 부과하는 그 내용도 있고요. 예. 그 대신에 1번이 받은 것이 뭐냐면 여기 42간 체국대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뒤로 넘어가서 한참 뒤로 넘어가야겠죠? 예.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해당규약 144페이지 보세요. 자, 이것도 뭐 프랑스하고 일본을 이렇게 넘어갔다는 식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고. 자, 그래서 아간 파천 이후에 많은 이권이 넘어갔죠. 예. 그리고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 너일 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뭐냐 토지 약탈하고 대규모 농장 관련된 내용 있고 동양 척추 주식회사 관련된 내용 있고요. 그다음에 화폐 정리 사업 관련된 내용들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차관 제공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차관은 대부분 식민지화의 토대를 닦기 위한 경찰기구 확장이나 각종 시설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경제적 구국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뭘로 들어가자면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경제적 구국운동 볼게요. 자, 그 외세 침략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 자체적으로 경제적 구국 운동을 펼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 구국 운동을 이제 좀 볼 텐데요. 자, 경제적 구국 운동은 제가 그 앞부분에 잠깐 설명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정부 주관으로 해서 방공령을 공포했고요. 방공령을 공포할 수 있는 권리가 1883년에 맺어진 조일통상 조약이죠. 네. 그다음에 민간 주도로 해가지고 이권 수호 운동, 독립회 이권 수호 운동 있죠? 그리고 상권 수호 운동, 그다음에 항모지 개간권 반대 운동, 공안회가 했던 거죠. 그다음에 국채 보상 운동 이렇게 있다. 그래서 성공한 거는 이권 수호 운동하고 항모지 개간권 반대 운동 정도고 다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 이제 중개무역이 폐지되고 내지통상권이 없어지면서 중개무역이 날아갔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손해를 보는 그 시장상인이나 여상인들이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해가지고 상권보호운동을 펼쳤어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외국세인들이 내지통상에 허용되면서 개항장 객주 등 중간상인과 한상인 시정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그래갖고 이제 이에 조선상인들은 자본을 모아서 대동상해, 장통상해 같은 상해사를 세워서 외국 상인들과 경쟁을 했고요. 예, 첫 번째 대응이죠. 자, 상해사라는 건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요거는 근대적인 회사예요. 근데 주식회사는 아니고 합작회사예요. 합작회사. 그래서 상인 물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뭐냐면 만든 상해사가 합작회사 형태로 있고 요거는 이제 무한회사죠. 책임을 무한으로 져요. 주식회사는 유한회사잖아요. 이게 좀 차이가 있고 상해사는 정경유착을 통해서 정경유착을 통해서 그 당시 막대한 독점권을 이제 뭐냐면 얻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요 상해사를 수립한 주체들 보면 시전상인들 있고요. 보부상도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정부가 유착을 통해서 막대한 뭐냐면 독점권을 얻게 됐다는 거. 그 당시 강무 정권의 이제 정책 방향은 이 보호무역 정책이죠. 물론 제대로 안 됐죠. 관세 자주권 뺏긴 상황에서 보호무역 정책이 제대로 안 됐지만 정경유착을 통해서 뭐냐 특정 회사를 집중해서 세워가지고 국내의 어떤 경제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그 조치였죠. 그 방향이었잖아요. 그에 맞춰서 이런 정경유착 상회사가 많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서울의 시정상인들이 철시라는 거는 이제 상종문을 담는 거죠. 운동을 벌여서
외국 상인들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한국중앙총상을 조직했고 상권을 보호하고 외국 상인들의 불법을 막으려고 했다. 그래서 한국중앙총상에 관련된 내용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중앙총상회는 시정상인들이 이제 조직한 단체지만 요게 이제 그뭐 여러 상인 집단도 같이 개입했어요. 그 당시 객주라든지 보부상이라든지 뭐 등등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개입을 해갖고 이제 만들어진 단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독립협회와 더불어 또 이렇게 독립협회도 그걸 또 지원해줬다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경강상인들이 일본의 세국 운반 독촉에 맞춰서 증기선을 구입했다. 네,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 세국 운반이나 세금을 거둔 곳이 세국이라는데 조선후기 때부터 이제 정부가 자체적으로 이제 세국 운반한 게 아니라 경강상인들에게 맡겼죠. 그런데 이제 개항 후에 일본 같은 이제 이렇게 운송회사들이 증기선을 이용해 갖고 이제 하니까 그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도 자체적으로 증기선을 구입하자. 그래갖고 증기선을 구입을 하는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건강상인들이 전국 6차를 통해서 정부 고위직 관리와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전운사랑 관청을 설치하고 전 그 뭐냐 어, 전운사를 파견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전운사가 막대한 이제 돈을 걷는 과정에서 무리가 일어나서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이 되었죠.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철도나 성박, 석유 등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국내 자본활동을 회사를 설립했다. 그래서 이 상해사는 주로 이제 상업자본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냐면 산업자본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상업자본과 산업자본이 만들어졌지만 자금이나 기술 부족으로 결국은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철도와 관련된 회사 중에 대한철도회사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주적으로 이제 철도를 부수려고 했지만 안 됐다. 그래서 자본과 기술 때문에 부족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한편 일본의 금융기관 진출에 맞서서 최초의 근대적인 은행인 조선은행을 시작으로 한성은행, 그 다음에 대한천인은행 이런 것들인데 조선은행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은행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조선은행 아빠 예전처럼 그 총독부가 이제 그 당시 무슨 은행, 한국은행을 만들었고 한국은행이 그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조선은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은행이 뭐냐면 일본 총독부 기간 그 총독 시기 때 그 뭐냐면 중앙은행 역할을 하죠. 제 은행 대신에. 예. 그다음에 대한제국도 중앙은행을 세워서 열강의 금융 침탈을 막고 화폐를 개혁하려고 했으나 일본의 방해도 실패했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이 이제 화폐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은행 그 중앙은행 조례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근본이 태안제도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뭐 돈도 부족하고 일본의 방해 때문에 실패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은 대한중앙은행을 설립 시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본화폐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일본의 방해로 시행이 늦어졌고 너일 전쟁 때 일본이 승리하면서 좌절되었다. 자, 그다음 방공령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방공령은 원래 조선시대 때 도의 관찰사가 낼 수 있는 행정 명령이에요. 도에서 이제 식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도나 해외도 이제 뭐냐면 식량이 유출된 걸 막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명령이었는데 강화도 조약 이후에 방공령을 일본에 내릴 수 없었죠. 예. 그런데 앞에서 말한 조율통상 장정에 따라서 일본에도 방공령을 내릴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개항 이후에 이제 일본이 조선에 많은 양의 곡물을 수입해 가면서 국내 곡식 가격이 올랐다. 특히 홍련으로 국내 곡식 가격이 폭등하였고 식량 사정이 악화되었다. 자, 이에 지방간들은 조일통상 장정을 따라서 방공령을 내려서 곡식의 유출을 막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방공령 가운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한경도와 항해도에서 내린 방공령이죠. 요게 이제 일어나서 한 달 전에 통보를 제대로 못 받았다 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방공령 사건이죠. 방공령 사건.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경도 항해도에서 실시한 방공령은
조선과 일본 사이 외교 문제 번지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은 조일통상 장정의 규정보다 방공령의 통보가 늦었다는 구실로 한 달 전에 받아야 되는데 한 달 지난 다음에 뭐 28, 27일 날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 정부가 압박해서 방공령을 처리시켰고 오히려 배상금까지 받아냈다. 음.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인데 1989년에 항해도, 항경도, 청구인의 항해도 방공령이 대표적인 사건이고 일본은 통과 늦었거나 없었다는 구실로 조선을 압박하고 결국 조선은 배상금을 지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권수호 운동을 보겠어요. 이권수호 운동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예문으로 나왔죠. 누가 주도했죠? 독립협회가 주도했어요. 독립협회가. 예전에 봤지만 이권수호 운동을 통해서 반려 운동을 통해서 이제 했던 게 이권수호인데 어, 예, 러시아는 반대했지만 영국과 미국은 쌍수와 환영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간판창 이외에 독립협회는 열강의 이권 침탈에 맞서 만민공동회 여는 등 다양한 방법 이권 수호 운동을 펼쳤다. 음. 그러나 그 결과 한려은행을 폐쇄하고 러시아의 저용도 조치를 저지했고 또 프랑스, 독일의 광산체육권 요구를 저지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그렇지만 이제 미국과 일본의 이권 침탈에 대해서는 매우 간대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반쪽짜리 반외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너일 전쟁에 일본이 항모지 개국을 요구하니까 봉합회가 조직됐죠. 그렇지만 이제 이거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죠. 이거는 철회를 했고 다만 그 조건은 보안회와 농강 회사가 철폐가 됐죠.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항모지 개국권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에 보안회와 농강 회사를 해산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국제보상운동 보겠습니다. 자, 국제보상운동은 어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사지선다가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국제보상운동이에요. 1907년에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여러 가지 차관을 이제 줘서 이 차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식민 통치의 어떤 기반을 굳히고 그리고 또 빚으로서 이제 뭐냐면 대한제국을 압박할 수 있는 걸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 국채를 이제 뭐 차관을 갚자 이렇게 한 거죠. 일제 차관 제공 등 경제 예속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사늑양 이후에 일본은 대한제국의 이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쳤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이 비용은 일본에서 차관을 도와 충당하였다. 자, 그 결과 1907년에는 대한제국이 일본에 진 빚이 대한제국 1년 예산과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자, 이게 이제 배경이죠. 국제부상운동의 배경 관련된 내용이고 자, 이에 이제 대구에서는 김강제나 서상동 등을 중심으로 나라빚을 갚아 국권을 이제 지키자는 국제보상운동이 일어났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양기탁, 김강제, 뭐 서상도 시에서 했는데 이게 처음엔 대구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면 대한자강회 등 예국개몽운동단체와 그다음 한성신문, 그다음에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보 등등 각종 신문들도 이제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그리고 대한매일신보가 그 역할을 많이 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성금을 낸 사람은 신문에 게재해서 광고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제보상운동은 그 당시 이제 국제보상기성회를 세워주고 그리고 이제 국제보상기성회 그거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했던 기관 국제보상기성회죠. 자, 애국개몽운동단체,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사 후원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뭐냐면 펼쳐나갔다. 통감부는 국제보상운동에 대해 일본의 대항으로 여겨졌다. 이 모금에 앞섰던 대한매일신부의 양기탁을 횡령함에서 씌워서 구속하여 탄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 국제보상운동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중단됐다. 그래서 횡령함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증거가 있나?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해갖고 풀려나갔어요. 그렇지만 이때는 이미 이제 뭐 국제보상운동이 이제 흐지부지 됐고 그 모금 자금은 나중에 이제 경무총관부에서 그러니까 총감에서 경무총관부에서
해소해가지고 일제 통치자금을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거기 보면 이제 국제보상운동 연수증이 있고 국제보상 기성의 취지서가 있죠. 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국제보상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국제보상 취지서 요 좀 애호등은 익혀두세요.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언급됐었어요. 네, 국제보상 운동 관련된 그 기출문제 있거든요. 사실선답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국제보상 운동에서 여성의 활동 내용이 이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무조건 여성의 어떤 활동 내용을 다 집어넣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국제보상 운동은 지식인과 상인뿐만 아니라 고전에서부터 당시 사회적으로 처벌받는 백정까지 범국민적 운동으로 했는데 특히 여성의 활동이 참여가 할 바에서 각지의 이제 부인회가 이제 결성되고 기생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래갖고 여기 뭐 한편 관련 기록물은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일본에 갔던 조선인도 동참하고 여성들도 동참했는데 여성들 동참 내용을 이제 쓰라고 시험 문제 났어. 예. 그래서 잠깐 이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다른 교과서에 있긴 있는데 여기는 빠져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 내용 있죠? 580번. 자, 여성들은 반찬감을 절약하고 비녀 등 가락지 등을 기부했다. 요 내용 있죠? 요거. 그래서 이제 폐물 같은 거를 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일본 유학생들과 미주와 노동의 교포, 노동은 연해주예요. 그 연해주 교포들도 의원권을 보내왔고, 일부 외국인도 참여했고, 황제와 정부 대신도 금연했다.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많이 피고 이때 금연을 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도 많이 담배를 폈거든요. 근데 여자들 관련돼서 안 나오고 남자들 관련돼서 금연 나오고 이렇게 연결시켜 나오는데 자, 하여튼 전 국민의 전폭적인 호응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다시 넘어가서 자, 여기 부인들 알림 그리고 기출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폐물은 이제 뭐냐면 관련된 내용 있고 그래서 요 있고 음, 여자들도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자들도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성 사회에서는 이제 요걸 이제 국제 보상 운동을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뭐냐면 최초로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 기여를 한 그런 운동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국제 보상 운동이 이 여성 사회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또 다른 교과서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마스 교과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마스 136페이지. 자, 개항의 일본으로 곡물 유출이 늘어나 곡물 가격이 늘어나자 대다수 농민들이 대다수 농민들과 도시 빈민들의 피해가 커졌다. 자, 이런 상황에서 홍역까지 되자 지방과는 방공연에서 곡물 유출을 막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819년 한경도 관사 조병식은 그 당시 그 종일 통상 장정에 따라서 1개월 전 외교 담당 관청을 알리고 방공연을 실시했다. 그러나 일본은 통보를 이제 늦게 받았다는 구실로 항의해서 방공명 철회를 요구했고 이에 조선 정부는 해당 지역의 방공명을 철회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했다. 참고로 방공명은 한경도, 평안도, 한경도, 항해도에서만 공포된 게 아니에요. 100번 정도 했는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두 번 정도, 두세 건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방공명 사건이라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상권 수호운동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외국 상인대 내륙 등 통상이 허용되면서 조선인의 반감이 높아졌다. 그래서 조선 상인은 대동 상인이나 장통 상인 같은 상해사를 세워서 외국 상인과 경쟁했고 특히 한성에서는 청가 일본 상인들의 상권이 확대되자 시장 상인들이 상가에 물 달고 철시를 했죠. 이들을 철수를 요구했고 1898년 한국중앙총사를 조직해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했다. 한편 일본 금융기관의 침투에 맞서서 국내에서는 그 당시 그 은행 필요성을 커졌고
그 결과 그 당시 이제 조선은행을 시작으로 한성은행, 천인은행이 설립되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대한천인은행 있죠. 그래서 1899년 일본 금융업계의 어떤 그 진출에 맞서서 고위 관료를 중심으로 해서 세운 민간은행이다. 관료 자본으로 만들어진 그 민간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가판천 이후에 제국주의 열강이 이권 침탈이 이제 본격화됐고 독립협회는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해서 러시아의 재정고무 철수, 조영도 조차 요구 저지, 한려은행 폐쇄 등을 성과를 거뒀고요. 너일 전쟁 직후에 일본 항무지 개헌권을 요구했고 이에 일부 지식인과 관리는 농강 행사를 설립했고 보안에는 연일 반대 운동을 전개하여 항무지 개헌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예, 농강 회사하고 행사가 아니라 농강 회사예요. 예, 제가 말을 하다가 행사가 계속 읽은 것 같아. 예, 농강 회사와 그다음 보안의 요 단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농강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일본이 항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하여 1904년에 지식인과 실업가들이 개간 사업과 강업 정반에 한국인 수수 담당하기 위해서 서울의 근대적인 농업회사인데 이 농강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개간권을 철회시킨 조건으로 폐지됐죠. 관할게. 자, 국제보상운동 전개를 보겠습니다. 자, 너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거액의 차관 도입에 대한 대한제국의 강요, 대, 차관 도입에 대한 대한제국의 정부에 강요하고 나라빚이 급속히 늘어났고 이에 대구에서는 나라빚을 갚고 국권을 지키자는 국제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국제보상운동 국민의 호응을 얻어 정부에 확산되었고 한성에서 국제보상 기성회를 이제 만들어졌고 대한매일 신보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기관이 모금운동을 앞장섰고요. 그래서 모금운동에 남녀노소 각계각층이 참여했고 해외 동포와 유학생도 참여했다. 그러나 통감부는 국제보상운동을 항해운동을 간주하고 대한매일 신부의 양기탁을 행정으로 누명을 씌워서 구속하는 등 탄압을 가했고요. 이후 국제보상운동은 중단되었고 보관 중이었던 보상금은 총독부에 강제 이관되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국제보상위원금 연수증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방공명 관련된 규정에서 근거됐던 것이 교육통상장정인데, 요 내용들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한국중앙총상회의 외국인 어떤 상해 반대 운동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한국중앙총상회는 시장상인들이 외국 상인의 침투에 대응해서 설립한 단체인데 상권 수호 운동에 그치지 않고 독립협회 연관하여 자유민권시장을 운동을 전개했다. 그 다음에 독립협회 이권수호 운동 관련된 내용 있죠. 네, 여기 좀 보시면 되고 요거 관련돼서 이게 아마 예전에 기출사전서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1006년 기출인가? 그때 나왔고 국제보상운동 요거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요거 관련된 설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중앙총사회가 왜 외국인 상행위, 그러니까 상권 수호 운동을 이제 했는가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총산민 무역장정 체결 이후에 청산인과 일본상인이 각각 남대문 일대와 충무로 일대를 중심으로 한성의 상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상인들은 주로 을지로, 이 충무로 여기 있죠. 자, 이에 시전상인들은 상권을 지키고자 외국 상인들 퇴거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고 또 한국중앙총상회는 일본과 청사의 불법적인 상호활동을 엄단할 걸 요구하면서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불법적인 상호활동이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예.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게 그 저기 우리 역사 내에서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 그 천재 교과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방공령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방공령에 이제 그 여러 차례 나왔지만 그 두 건 이제 아까 한경도 항해도 등등 해갖고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1889년 한경도 방공령과 1900년 그 1890년 항해도 방공령은 일본 외교 문제 확대됐는데 일본은 조선이 방공령 얘기 전에 1개월 전에 통보했던 조항을 어기고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방공호를 철회시키고 배상금까지 받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민족자본의 근대적 상해사 은행 설립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조선 상인들은 상권을 지키고 외국 상인들 경쟁을 이제 위해서 근대적 상해사를 세웠죠. 그래서 각종 업종의 상인들이 함께 투자한 만든 상인조합인데, 앞에서 이제 뭐 여러 물주들이 모여가지고 자금을 내서 만든 무한회사다. 책임이 무한하죠. 주식회사는 좀 달라요. 주식회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만큼 뭐냐면 권리 행사하고 책임을 지잖아요. 유한회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상회사 외에도 주식회사가 좀 있긴 있었는데, 주식회사보다는 상회사를 많이 설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양상인들은 이제 세운 대동상해와 한성상해에서 세운 장통상해가 대표적인 거다. 자, 대동상해에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883년에 평양도 상인 20명이 자금을 줄 때 성립한 유통회사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회사다.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 회사, 서양식 회사가 대동상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한성순보나 그런 데에서 회사설 같은 것들 이제 많이 이제 뭐냐 썼어. 근대적인 어떤 회사들을 소개를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뭐 근대적 회사들 많이 이제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뭐 상회사라든지 주식회사라든지 그런 개념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국 곳곳에 직원을 보내 쌀이나 새가죽을 사고 팔았으며 해외 무역도 관여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한성의 시흥상인들은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했다. 그래서 있고, 자, 한국중앙총상회에 관련된 내용 밑에 있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이 주로 만들어졌고, 외국 상인들이 경제 침투를 대항해서 시장상의 독점적 이익을 수호하는 목적을 만들었다. 성과는 거두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금융자본이 확대된 가운데 관료장을 바탕으로 최초의 민간은행 조선은행이 설립됐고, 한성은행, 대한천인은행 만들어졌는데, 항시 지원은행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미숙한 운행과 더불어 일본의 방위와 탄압으로 민족자본을 형성하지 못했고, 특히 메가드 화폐 개혁 때 그때 이제 은행이 폭삭 망함으로써 이제 뭐냐면 이런 은행들이 그 뭐냐면 어 제일은행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 자, 이권수운동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아간파초는 러시아 이권 침탈하자 독립협회 만민공동에 열어서 러시아 이권수 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이권수 운동 관련된 내용 여기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 러시아는 이렇게 해갖고 철회됐고, 그 다음에 항문이 개각권 요구해서 농강 행사 관련된 내용 세웠고, 그래서 우리 손으로 항무지를 개각권 주장했고, 봉안에도 조직했는데 됐다. 결국은 이제 일본은 항무지 개각권 요구를 철회했지만, 이를 이제 이거 어딨어? 예, 이를 빌미로 보안을 해산했다. 보안회뿐만 아니라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농강 행사도 그때 농강 회사도 행사한다 계속 행상이 아니라 회사 농강 회사도 이때 보안회가 해산되면서 같이 해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대한천인은행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서울식 중구에 남아있는 강통가는 그 뭐냐면 1909년에 지어진 근대식 건물로 대한청일은행의 본주이 되었다. 대한청일은행은 외국 자본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인층을 중심으로 세워졌으며 일본의 제일은행의 의식해 하늘나라의 첫째 은행이라는 의미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대한천일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일본의 제일은행을 의식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통가는 근대 은행 건축에 정형을 주는 건물로 작은 규모임에도 섬세함과 중요함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도 민간은행이 이 건물을 영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지금 대한 그 청일회사가 제가 이제 그 개통을 잘못했는데 쭉 이어지다가 일제강점기 때도 일본인이 운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신한은행인가 우리은행인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한은행인가 우리은행에서 운영하는 건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연결됐더라고요. 지금 은행하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국채보상운동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목적,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배경 관련된 있죠. 여기, 배경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차관 도입으로써 일본의 경제 내성이 심해지니까 이 비대 국제보상운동의 목적이 있죠. 이건 위에 있는 배경이고요. 그다음에 뭐 대한매일신보가 큰 앞장섰고 그래서 서울에 설립된 국제보상 기성의 활동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했고 오늘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 폐물농락. 저 여성들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생들이 갖고 있는 폐물들을 혼납하는 그 내용을 쓰라고 한 것이 이번에 신문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누명을 씌워 성공을 얻었던 대한민국신문은 양기택을 구성하는 등 이 운동을 탄압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나라의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계층이 전국적으로 규모에서 참여해서 국권 수호 의지를 보였다. 그래서 국제보상운동의 의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여성운동과 관련돼서 이제 좀 부가 설명 다루는데 자 국제보상운동에서 여성들이 폐물을 모아서 성금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6.16 통일만에 사회 참여에 제한을 받았던 여성이 민족의 위기의 정면에 당당히 항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국제보상운동은 앞에서 여성운동의 효시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게 사회 참여를 통해서 사회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여성운동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또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이 양기탁이잖아요. 요번에 뭐 이상진 양기탁 이름 쓰라고 나온 게 있어요. 이름 되게 좋아해. 이름, 어, 사람 이름하고 단체 명칭들 그 주위에 그걸 쓰라고 문제가 좀 요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역사가 아주 일종의 암기식으로 바뀐 것 같아, 지금 좀. 아, 자, 하여튼 양기탁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제 양기탁이 행령죄에 씌워 구속하였고 배대를 국외에 추방하게 공작을 폈다. 양기탁은 이제 무죄로 석방됐지만 국제보상운동은 중단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됐고요. 그때 이제 국제보상운동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 중에 대구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김강재와 서상동이 있거든요. 대구에 가보면 국제보상운동 기념 공원이 있어요. 예. 한번 가보세요, 한번. 자, 그 밑에 이제 국제보상운동과 관련된 사료가 있죠. 네,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해남 교과서 좀 보겠습니다. 자 해남 교과서 있는데 해남 교과서 그 앞부분에 있나? 여기 경제 구분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는요. 예. 개항이에 외국상이 몰려오니까 조선상인의 대동상에 장통상해 같은 상해사가 설립되고 이런 회사들 이제 사는데 그 설명서가 있죠. 설명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상해사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상해, 상해소, 상법회사라고 한다. 상인들은 자본을 모아서 합작회사 형태로 운영됐으며 1894년 이전까지 상해사 수는 30개에 달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대한천일은행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1999년 고종의 지원 아래에 설립된 민족은행으로서 사실상 대한제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했다. 그래서 외환거래를 담당했으며 지방의 조세금을 예금받아서 상인을 대출했다. 그래서 대한청일회사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시험 문제 명칭 쓰고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외워두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중앙총상의 내용이 있고요. 대한제국한 상공업진흥에서 직접 회사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저번날 이제 얘기했던 이게 식상흥업정책 일환으로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차관 강요에 따른 이제 제국의 악화되자 그 당시 이걸 갑자는 국채보상운동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이 쭉 있죠. 예, 내용 있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부녀자 한정돼서 물어보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왔고 자 하지만 국채보상운동은 통일된 지지체계가 없었고 이게 한계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일제 탄압으로 목적 이루지 못했다. 한가지사고 실패 요인수하면 요거 쓰시면 되겠죠. 뭐 한 가지 쓰라고 하면 일제 탄압을 쓰면 되는데 두 가지 쓰라고 하면 못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국제보상운동에 통일된 지지체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국제보상 기서 치지서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경제력 구국운동 관련된 내용이 같고요. 그 뒤에 보면 국제보상운동이 시작된 대구 이렇게 있는데 대구가 은근히 많은 운동들의 어떤 기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 세워진 그 국제보상운동의 그 기원이 되기도 하는데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기원해가지고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선물해갖고 이제 있고 자, 여성들이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한 진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제 여성사 그 여성들 관련된 내용 국제보상운동 나오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교과서 바탕으로 이제 나와요. 15년 개정에 22년 개정에 많이 언급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들이 이제 뭐냐면 수동적인 존재에서 사회 문제에 직접 참여한 능동적 존재에 변화했고 앞에 이제 교과서에 볼 수 있듯이 뭐냐면 최초의 여성 운동사 어떤 그 근대 여성 운동의 어떤 그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국제보상운동 공원도 있고 여기 보면 이게 어디 있어? 예. 여기 보면 대구 강릉시에 보면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게 1번인데 2.18 기념중앙공원이 있어요. 2.18 기념이 뭐냐면 요번에 4.19 문제 나왔잖아요. 4.19 의교 때 그 전에 이제 시발점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2.18 학생 그 봉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날 그 당시 그 학생들에게 선거 운동을 참여하지 못하도 막기 위해서 일요일 날 등교를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분노한 대구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2.18 그 뭐냐 의거인데 2.18 의거를 시작으로 해갖고 4.19이 뭐냐면 뭐냐면 혁명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 대구에 가봤더니 2.18 기념탑 그 중앙공원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구가 보면 상당히 운동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 대구 경북 지역이 왜 이렇게 보수가 됐냐? 예전에는 1950년대인가 60년대까지만 해도 대구가 여당의 텃밭이 아니라 야당의 텃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60년대 70년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여당지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근거지가 되죠. 여기가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음, 개항의 근대문물 수용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자, 요거 하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66번입니다. 예, 마지막 66번 말고요. 예, 아까 한 것 같은데 마지막 인증번호는 21번이에요. 마지막 인증번호 21번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보는데 요걸 읽기 전에 좀 정리 좀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자, 여기 보면 이제 근대 시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자, 요때 근대 시설들은 이제 어떤 뭐냐면 구호원에 들어왔냐면 동도서기적인 어떤 구호원에 들어왔어요. 동양의 어떤 가치관과 서양의 이제 기술을 받아들인다. 명목으로 여러 이제 근대적 기술을 이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면이 동시에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은 편리하고 선진적 시설의 도입으로 사회경제적 여건을 크게 개선했지만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 외세 이권 침탈을 가속화시켰죠. 그래서 뭐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전신이라든지 다 이런 것들 일제 침략에 이용을 했잖아요. 예. 자, 그럼 어떤 것들 이제 했냐 이렇게 보면 일단은 이제 근대적 시설 같은 것들 볼게요. 이게 많이 앞에 있는 내용도 겹치지만 한번 보면 자, 방문국에서 항상 승부를 발행했고 강인사라는 곳에서 서류 출판했죠. 그래서 강인사가 이제 최초의 민간 출판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대적 무기 제조는 영성사가 돌아오는 기기천이 됐고 화폐주는 전환국 관련된 데 있고 우정국 설치 있죠.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갑신전변 때 했다가 중단됐다가 을미개혁 때 부활되고 그다음 만국 우편연합을 가입했고요. 그다음에 철도는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된 후 한미합작으로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이 전차가 운행됐죠. 예, 전차가 통신시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청나라에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일본 넘어가게 되고요. 전화도 이제 경복궁 내에서 처음 가설된 후 궁궐과 서울 시내 민간이 가설되었다. 그래서 김구가 이것 때문에 사왔다는 설이 있어요. 예, 김구의 백범일지에 있는데 전환지 전신지 해가지고 그 김구가 막 사용 직전에
보종이 이제 연락이 와 가지고 뭐냐 "사왔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전화 전신인지 뭐 하여튼 이렇게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김구의 백범일지에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100% 믿을 수 없어.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서양 건축물 보면 독립문, 프랑스 개성문을 모방하고 지금 개성문을 모방한 그 독립문 외에도 저 북쪽 지역에 있어요. 북쪽 지역에 보면 혁명 그 기념문인가? 혁명 그 기념탑인가 있어. 기념문인가? 그게 그 김일성 때 만들어진 문인데 프랑스 개성문보다 더 크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하여튼 독재자들은 이렇게 뭔가 의리의리한 건물이나 기념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 같아. 자, 하여튼 그렇고 자, 덕수궁의 석조점, 러시아 공사관, 세브란스 병원, 뭐 이런 것들.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제 러시아 공사관도 일부 남아있죠. 명동성당, 지금 남아있죠. 고딩 양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뭐 강혜원이나 강제원이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강혜원은 정부의 지원으로 알렌이 최초로 만든 근대식 병원이죠. 그래서 이름이 나중에 제주문으로 개칭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혜원은 꼭 제중원의 이름을 바꿔 서양 의료 선교사들 중심 왕실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에게까지 서양의 의료 기술을 치료를 하였고 의학교를 세워서 처음으로 근대적 의학 교육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강제원이 있는데 정부가 설립된 국립병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석영의 어떤 우두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있는데 강제원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있죠. 자, 제중원을 성교부에 넘기본 정부는 1999년 다시 강림위기를 세워서 의료기술 보고에 힘썼으며 같은 해 일반 백성들의 진료를 위해서 국립병원 강제원을 설립했다. 그리고 적십자병원도 1905년에 설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해위원은 이제 진주, 청주 등 전국 각지에 설치는 근대식 뭐냐면 국립의료원이고요. 그래서 대한의료원도 있죠. 정부가 설립된 국립의원이고 그리고 우두국 같은 거 지성형이 이제 정부의 천연두 예방을 위해서 주요 지방에 설치됐던 거고 지성형은 이 사람은 이제 좀 보면 그 종두법에 되게 관심이 있어요. 종두법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인두법하고 우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인두법은 이미 이제 조선 후기 때부터 알고 있었고 정형이 이제 관련된 이제 마가해통의 그 부록에 적혀 있는 거고요. 종두법 중 우두법은 이 당시 이제 6대 들어왔죠.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이때 이제 2차 수신사 이단으로 참여해갖고 일본에 가서 종두법, 우두법을 익힌 다음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나섰는데 그러나 이 종두법 보급이 여의치 않았어요. 왜냐면 사람들 종두법이 이 종두법이 이제 우두법이 정확히 말하면 종두법이 일본을 통해서 전해진 걸 알고 우두를 맞으면 소초는 머리 미연하게 되고 성질이 온순해진다. 그래서 우두 맞기를 주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모군련된 친일파를 몰려서 체포를 내려지고 종두장이 이제 파괴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에도 지성형은 종두법 보급이 계속되었고요. 또 한편 지성형은 개화의 필요성이 느껴서 독립협회에 가담하였고 적극 활동하는 개화 운동을 이제 힘썼고요. 이제 지성은 이제 우주법 보급에도 이제 알려졌던 사람이지만 또 이 사람은 한글 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쉬운 한글 쓸 걸 주장하면서 한글 연구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두를 맞으면 소처럼 미련하게 되고 성기 온순해진다. 이게 그 당시 이제 한국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처음에 영국인들도 요 우주법을 널리 보급할 때 반발해갖고 이거 맞으면 소처럼 미션해진다는 말을 했어. 우리만 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예전에 한번 역교동 기출 예문에서 한번 우주법 보급과정 영국에서 우주법 보급과정 관련된 예문이 나왔잖아요. 네, 요거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기독교 병원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인데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제중원이 이제 이름 바뀌어서 세브란스 병원이 됐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여기 미국인 세브란스가 세운 개인 병원이야.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세브란스가 세우고 나서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하고 나중에 어디가 합병됐더라? 연희전문대학교. 연희전문대학교가 합병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 밑에 이게 뭐냐 의학교가 있었나 봐요. 요 학교하고 연희전문하고 합병할 때 이게 연자 떼고 색자 떼서 오늘날 연세대가 된 거죠. 연세대. 예. 자, 그리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각종 의학교가 설립됐는데 610분을 보면 정부에서도 의학교를 세워서 서양의 의술을 전문적으로 익힌 의사를 키워나갔다. 서양의 의학서를 번역하거나 아예 유학을 가는 사람도 나타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의료시설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는데요. 의료시설은 크게 어 정부에서 만든 정부는 이제 뭐냐면 조선부터 해서 강무 정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있고 선교사들이 만든 것도 있고 선교사들은 당연히 선교 목적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의료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성을 이제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기독교 믿도록 하는 선교 목적으로 만들었고 세 번째는 통감부에서 만들었어요. 통감부 정책이 이제 총독부 정책으로 연결돼 있는데 요 얘네들이 되게 뭐냐면 위생, 의료 요게 되게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그 한국의 어떤 식민지화 할 때 우리가 그만큼 한국민들을 이제 잘 보살펴 준다 이런 걸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위생이나 의료를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통감부와 총독부의 정책들이 거든요. 그래서 위생이나 의료를 강조했기 때문에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종의 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죠. 그래 갖고 이 당시 구원 말부터 해 가지고 그 당시 또 일제 강점기 때 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던 것이 뭐냐면 통강부의 정책도 있었다. 통공부의 총독부의 정책도 이렇게 항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생이나 의료를 강조하면서 뭔가 우리가 이제 야만적인 이제 조선을 계몽시켜 주고 그리고 삶의 복지를 삶의 그 질을 높여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측면에서 정치적 목적에서 위생이나 의료를 상당히 강조했고요. 그리고 통감부 말기 때 만들어진 그 병원들 보면 다 이제 뭐냐면 통감부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905 년에 일사조약 이후에 실제로 통감부가 통치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한의원이라든지 자해의원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1905 년에 만들어진 거는 정부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통감부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요. 자, 그래서 여기 긍정적, 부정적인 면 동시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어디 있냐면 여기 부분에 동아교과서 152페이지 있는데 요것만 읽고 끝내기로 할게요. 자, 두 얼굴의 근대학, 근대문을 도입하다. 개항 이후에 다양한 근대적 문물이 들어왔고, 대한제국 시기 때 식상응업,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식상응업을 강조하면서 많은 근대 시설이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그래서 있고, 자, 갑오개혁으로 신분에 따른 일상생활 규제가 폐지되고, 다양한 근대 문물이 수용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개항장과 한성을 중심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은 의복과 그 당시 건축 양식, 음식들이 등장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가 이제 외국의 것을 양복이라고 들어보셨죠? 양복, 양장 이런 말들인가. 그러니까 정통적인 한옥이 그 한식이 아니라 조선식이 아니라 서양식 뭐냐면 복장을 다 양복, 양장했어요. 지금 양복이라는 것은 이제 정장을 의미하지만 그 당시에는 서양의 옷들을 다 양복, 양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예. 자, 그다음에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가 되면서 지리와 공간관념이 달라졌으면 근대적 시간관념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게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철도죠, 철도. 철도가 개통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부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먼 거리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주로 도보로 이제 부산까지 갔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공간 개념이 상당히 넓어요. 어, 부산이 상당히 멀리 넓혀졌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15일 정도는 가야지 부산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철도를 타면 적어도 하루 정도면 뭐냐 12시간인가 그 하루 정도면 부산에 닿으니까 부산이 좀 더 가까이 느껴지죠. 지금은 KTX는 뭐 2시간이면 완전히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공 간의 어떤 거리감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죠.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철도 시간에 맞춰 가지고 근대적 시간 개념이 형성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조선 사람들이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으로 이제 생활했잖아. 예. 그래서 자축, 임묘, 오시 해갖고 쭉 12지신 해갖고 12시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시 같은 경우에 12시에서
1시인가 2시인가? 예, 제가 알기로는 12시에서 2시인데 5시.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눈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근데 이제 철도가 도입되면서 근대적 시간 개념이 형성됐고 그리고 그 당시 철도 시간에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뭐냐면 그 당시 해중시계라든지 그다음에 저쪽 공공장소에 가면 이게 시계탑 같은 걸 만들어 놓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뭐냐면 철도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 뭐냐 각종 학교, 관공서 이런 것도 이 시간의 근대적 시간 개념에 맞춰 갖고 운행이 있다. 그래서 요런 게 근대 시간 개념이 형성됐던 것이 큰 기여했던 것이 철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공통적이에요. 예. 동아시아 교과서 나와요.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철도 시간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철도역의 부근에 높은 그 시계탑이 만들어지고 해중시계가 널리 보급되면서 근대적인 어떤 모든 일상생활, 학교나 관공서나 모든 것도 다 요 24시간에 맞춰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대 문물의 수용은 외세 이권 침탈과 침략과 연결돼요. 이렇게 편의도 좋지만 이게 뭐냐면 두 얼굴의 근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철도는 특히 이제 일본의 자원 수탈과 침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1890년대 종료와 1904년 종료했죠. 요거는 조직계획 안 했고 요거는 도시계획을 했죠. 그래서 이게 좀 비교해보면 금방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근대 문물 수용과 생활의 변화인데 시험 문제에 이런 건 안 나오겠죠. 예, 한번 보세요, 그냥. 그래서 갑오개혁으로 간소한 강보개혁 때 완전 양보 바뀌었다는 거. 예, 그래서 의복에도 큰 변화가 불려 있고, 그 양자가 적혀 있는 건 다 뭐냐면 서양에서 걷는 거야. 양복, 양자, 양동이 이런 거 다 서양에서 들어온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음식 문화도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커피와 홍차 이런 것들 서양 음악 음식이 보급됐고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모군란 이후에. 그래서 이제 호떡 짜장면도 인기가 있었다. 그래서 짜장면은 이제 자장면이라고 해서 상동성 음식으로 해서 변형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고종이 이제 뭘 좋아했냐면 그 커피를 많이 그래서 커피를 그래서 가베라고 하는 커피를 많이 좋아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 보면 그 중명전인데 이건 이름 정도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덕수궁을 이제 그 고종이 와서 덕수궁에 많은 이제 서양식 건물 많이 세웠죠. 그 중에 하나가 중명전인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일산의학이 체결된 장소예요.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 덕수궁에 가면 중명전, 정강을 석조전 이런 것도 있는데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이런 건물들 이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거기 보통 이제 경의선 시작에 경부선, 경의선 차를 놓았고 철도는 근대적 시간 개념 형성과 신분 관념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철도 놓는 과정에서 그 폭력성으로 민중의 반감을 컸다. 그래서 시간 관념에 이제 영향을 줬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신분 관념이 왜 악화시켰냐면 철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철도나 전차 같은 경우에는 그 남녀노소 신분에 상관없이 또 같은 칸에 같이 앉잖아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1등석, 2등석 같은 게 철도는 이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돈에 따라서 뭐냐면 철도가 앉은 자리가 달라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신분관념 약화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전기는 경복궁에 처음 정등이 개선하면서 도입됐고 대한제국 시기 때 한미합작으로 세워진 한성전기회사 발전소를 건설했고 서대문과 청량리 구간에 오가는 전철을 운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차와 여성 보면 남녀노소가 탈 수 있는 전차. 전차는 뭐 1등석, 2등석 없죠? 요거는 아예 누구나 다 하잖아. 그러니까 남녀 유불과 신분관념을 약화시켰고 철도와 함께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전화기 판매 개시 관련된 내용 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 이제 제가 계속 요거만 이거 하다가 끝났는데 요거 이제 끝날게요. 요거는 그 시마스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구한말 다 끝나고요. 일제강점기 들어갈 텐데요. 일제강점기는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뭐 시민한국사하고 뭐 읽었죠? 예, 심포샘 읽었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 읽고 그냥 교과서 중심으로 하겠게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시민한국사하고 심포샘을 제외하고 그 현대사부터는 일제강점기 현대사 부분은
그 교과서 중심으로 하고요. 작가의 심층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출문제 분석하는 거 있거든요. 그걸 좀 읽으면서 이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 여기에서 끝마치고요. 오늘 이제 끝까지 강의 듣냐 수고하셨습니다. 예.